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지수 차트는 코스피 0.13%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 0.83%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장중에 들었다 놨다 많이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장 막판에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가 된 흐름이고요. 사실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위주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하락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하잖아요. 짐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과 예측하는 관점이 좀 들어서는 부분인데, 그 예측과 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뭐다? 개인 매도세가 조금 차이 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것처럼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 또 금융투자만 매수를 하고 있죠. 이틀째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다. 하지만 지수는 밑으로 쳐박는다. 결국엔 개인들 물량이 털려 나간다. 신용과 미수 혹은 손절 물량이 빠져나오는 자리다. 왜? 기존의 저점을 한번 이탈했으니까. 그죠? 여기서 더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른다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200포인트 유지하면 반등의 초석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맞고요. 오늘 그 자리를 유지했죠. 이 자리를 이제 유지하냐 하지 못하냐예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어디까지? 2100포인트까지는 한번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700 어제 제가 775포인트 말씀드렸나요? 700이래요. 675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 자리를 혹여나 이탈하게 되면 620포인트 부분까지 한번 밀어야 뭐가 난다? 결국엔 끝이 난다. 결론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는 게 주식 시장인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도 플랜 A가 있고 B가 있고 혹은 C까지 있잖아요. 현재의 계획은 뭐다? B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0.75를 생각을 했지만 파월 의장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파월 의장을 고소하네 어쩌네 하는 분들도 미국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몇 조 원 혹은 몇 조 이상이 들락날락한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돈 있는 누군가는 파워리와 친구 먹고 술 한잔 먹고 궁합 한번 마시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지만요. 그냥 말이 그렇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그러면서 시장은 오늘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 그 밑꼬리 달고 올라온 게 오전부터 달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뭐다? 그냥 오후장에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시장은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만큼을 팔아도 오늘 하루 이만큼을 팔아도 내일 하루 이만큼을 살 수 있는 거고, 6일 동안 이만큼을 예를 들어서 팔아도 하루 만에 이만큼을 다 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는 그냥 누군가는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의존도가 뭐한다?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량을 던지더라도 오늘의 50주와 어제의 50주 혹은 내일의 50주가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요일 날은 50주를 던졌더니 마이너스 0.5%가 빠졌는데 어제는 50주를 던졌더니 포가창이 없어서 3%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은 50주를 던졌는데 살 새끼들이 많아갖고 플러스 1%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시장은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다. 결국엔 털고 싶은 부분 어느 정도 지금의 이 현 상황을 유지해서 금리가 역전이 됐다.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현 시장을 이용해서 해먹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있는 애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뭐 하는 것? 주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 썼던 놈들 팔았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이제는 주워 담아야죠. 그런 흐름을 뭐 해준다? 만들어주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지들끼리 이자 주고 땡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차트의 그림 자체가 잘 그려놓죠. 이게 올려다 놓고 여기서 털고 그 다음 뭐예요?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이런 그림 만들어내야죠. 왜? 팔았던 거 주워 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난 뭐예요? 다시 한번 올라온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을 봐서 털어먹든 더 크게 올리든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만들어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시장은 뭐 이래나 저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리고 굳이 뭐 시장에 역행하지 마라. 그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이 나오는 건 그만큼 우리는 돈 없는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니들은 못 이기니까 덤비지 마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밀면 밀리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냥 몸만 타서 파도를 즐겨야지 이거를 헤엄쳐서 나가려고 하면 뭐다? 결국엔 더 쳐맞는다. 헤엄치다 보니까 깨고 보니까 어디? 내가 가야 될 집은 여긴데 저기 무인도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이도저도 못하고 차라리 그냥 파도에 이럴 땐 몸을 맡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인 건 손절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하셨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손절을 못했다라면 이제는 내가 반등할 때 물타기를 할 거냐 여유돈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다면 이 반등이 다시 나왔을 때 어디까지냐를 따져보시고 그 반등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으로 건너갈 거냐 아니면 아예 주식을 끊을 거냐 아니면 버틸 거냐예요. 2년이든 3년이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인 거고요. 오늘 뭐 시장 반등 올라왔고 이랬든 저랬든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코스닥을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시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제약바이오들은 기대감을 먹고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가는 바닥을 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기대감이 전혀 없으니까. 돈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에 훈풍이 불 때 제약바이오가 날아다녀요. 왜? 기대감을 막 연출을 하니까. 이 종목 뭐 임상, 삼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단다. 일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단다. 이거 먹고 뭐 누워 계시는 분이 일어났단다. 뭐 그런 얘기 그냥 말 한마디에도 빵빵빵빵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도 주가는 미친 듯이 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질질질 빠진 애들은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엔 지금은 그 사람들의 타이밍이 아니다. 결국엔 제약바이오, 즉 시장 안에 큰 울타리 안에 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펫배터리도 있을 거고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곡물 사료도 있을 거고 뭐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순번을 정해요. 이번엔 너, 이번엔 누구? 지들끼리 수급의 영향을 위해서 순번을 정할 때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쫄병, 막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막내들은 그냥 시장에서
내 순번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뭐 한다? 흘러내리거나 그냥 횡보해요. 그냥 지하실 타고 가는 거예요. 신저점으로. 그 외에 그래도 날고긴다, 이름깨나 방귀깨나 꼈다라는 애들은 뭐다?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 그런 기준에서 재밌는 부분은 휴마시스죠. 진단키트.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안 차도 된다라는 관점이잖아요. 오늘부터. 뭐 그래도 차고 다니실 분들은 차고 다니시는데, 자, 휴마시스 보면요. 최근 이슈로 인해서 주가 한번 올려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뭐 했다? 질질 흘렀다. 결국엔 거래량이 없으니까 기존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흘러내리는데, 희한하게 쌍바닥의 관점에서 뭐 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쳐밀려도 되는데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앉다가 뭐 한다? 갑작스럽게 양봉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밀린 종목들이 더 많을 텐데 굳이 얘한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죠?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닥의 기준이 15,000원까지 올라올 거냐 올라오지 않을 거냐는 거고요. 다시 한번 그래도 저점을 한번 깼잖아요. 살포시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깬 자리, 요 깬 자리를 유지할 거냐만 다시 한번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뭐 한다? 손절을 짧게 잡고, 종가상 손절을 짧게 잡고 상승은 길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15,000원, 1차적인 건 13,150원, 2차 15,000원. 이해되시죠? 여기서 3차적인 부분이 나오면 16,500원에서 7,000원 부분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런 종목? 넵지노믹스라는 종목도 주가를 올려놓고 고점을 낮춘 다음에 뭐다? 추세적으로는 아직 더 내려갈 자리가 남았지만 희한하게 뭐한다? 쌍바닥에서 버티더라. 그죠? 그래서 오늘 상승했는데 상승하는 중간값을 맞고 밀리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값 안에서 위로 못 쳐낼 거라면 옆으로 뭐 해야 된다? 횡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 중간값을 넘어서면 어디? 여기 상단 6,900원대 혹은 7,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결국엔 먹거리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막 많이 밀리는 놈들은 많이 밀렸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이 밀리는 놈들은 많이 밀렸는데 희한하게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은 어제 밀렸던 거를 뭐 했다? 오늘 메꿔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어제도 쳐밀렸는데 오늘도 쳐밀린다. 그런 종목들은 그 자리를 메꾸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기술적 반등이라도 약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HLB 같은 경우도 뭐 유지할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죠. 예전 영상, HLB 영상 보신 적 있죠? 이 종목에 대한 당연히 시간과 단기적으로 갈 거냐, 장기적으로 갈 거냐, 혹은 몇 점짜리 종목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쳐밀려도 버틸 놈들, 더 이상 밀 자리가 없고 누군가가 건지적 지금 당장 거리고 있는 애들은 뭐 한다? 버틸 것들은 버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버틸 것들은 버틴다. 그럼 유지할 자리에서 버틴다면 다시 한번 그 위에 있는 지지였던 자리, 지금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런 자리까지는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본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10등 안에도 못 든다라는 거죠. 걔 잡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뭐 한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확인해 보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엔
누군가가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 최대한 싸게 사야 되니까. 왜? 100원에서 50원 만드는 건 마이너스 50%지만 50원에서 100원 만드는 건 플러스 100%예요. 그죠? 여기서 최대한 많이 밀면 밀수록 수익을 보는 구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대신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뭐 100원, 50원으로 쳐밀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렇게 밀면 뭐다? 눈에 띈다라는 거죠. 눈에 띄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단가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를 터트렸을 때 내가 털고 나가야 되는데 거래를 터트리면서 뭐 해야 돼? 평단가를 맞추는 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털고 나갈 때 나는 못 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요 텔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자체가 너무 안 좋죠? 안 좋고 저는 이 종목 1,100원 정도를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저희 뭐 알고 계시는 분 중에도 이 텔폰에 좀 너무 많이 녹아 내신 분들이 좀 계셔서 1,100원대를 유지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1,060원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1,100원까지 밀릴 자리가 있다면 굳이 여기서 1,000원까지 가면 기껏해야 마이너스 10%예요. 그죠? 여기서 신규를 샀다면 근데 내가 2,500원에 샀었다. 그러면 여기서 100원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10%가 아니에요. 그죠? 기껏해야 5% 아니면 4%가 빠진단 말이에요. 계좌상에는 올라갈 때는 10% 20%가 올라야 되지만 크게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계좌 마이너스 자체가. 왜? 그만큼 난 위에 있으니까. 뭐 2,000원에 사도 계좌가 70%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고 뭐 4,000원에 사도 계좌가 70% 마이너스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평단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언제 샀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어찌 됐든 1,100원이나 1,000원이나 크게 차이 없다. 그러면 1,000원까지는 밀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1,000원까지 오면 앞자리가 변경이 되니까 나 같아도 1,000원 밀리면 손절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라면 어디까지? 1,000원에서 940원 혹은 920원까지 밀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역이용해서 그럼 이 종목 1,000원까지 내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요렇게 1,060원이나 1,090원에서 종가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시장의 영향이에요. 결국엔 이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렇다면 미친 듯이 빠져도 되는 거고 미친 듯이 올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시총이 높아지기 전까지. 근데 그럴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할 게 없다. 우선적인 건 이 1,200원대로 다시 한번 안착하는지만 뭐 해야 된다? 체크. 1,200원 안착하면 1,300원 확인. 밑으로는 1,000원. 그 다음에 950원에서 900원 사이에서 받아주는지를 봐라. 이해되시죠? 받아주는지를 봐라. 그 자리까지도 받아주지 않는 그림이라면 그 자리까지 받아주지 않는 그림이라면 사실상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뭐 공매도로 돈 번다라는데 그거 별 수 없는 거고요. 정말 그렇다면 7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손절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결국엔 이 회사가 미친 짓을 하느냐 안 하는지만 주주로서 뭐해라? 판단해라. 그리고 확인해라. 왜? 내 돈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회사가 딴짓 못하게끔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화신기계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쳐박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소액주주들끼리 물량을 모아가지고 임원들을 해임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번 슈팅을 내놓고 빠져나갈 놈들은 빠져나갔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 있는 또 누군 개인은
종목을 잔뜩 사놓고 뭘 시켜? 무상증자해라 라고 압박을 주고, 최근에는 시장이 좋지 않고 이슈가 없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돈 버는 궁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면 뭐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심 갖고 제지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12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뭐 최근 들어서 제가 곡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상승했던 부분도 봤고, 상승을 했지만 상단을 때렸기 때문에, 상단을 때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으면 뭐 하단을 때리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박스권의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박스고 계단이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그 흐름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혹은 이 곡물주에서도 대장 1등에서 뭐 3등 혹은 5등 사이만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그 외의 것들은 뭐하다? 바닥을 기어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저점을 깨고 결국엔 얘는 2,000원 초반까지 내려왔죠. 왜? 원했던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유지 못하면 정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고, 이제 유지하면 이제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뭐 해야 된다? 박스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인 거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주의 종목을 받아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요 박스권에서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당장으로는 박스권을 유지하겠다. 좀 크게 보는 박스권은 뭐 이런 관점이 되겠죠.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상단을 때렸으니까 이제 하단을 다시 한번 확인, 털 거 털고 지지 받으면 다시 한번 중간가까지라도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맞고 이제 나락으로 결국 요 큰 박스를 다시 또 유지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레벨업 됐다. 그리고 뚫어내기에는 매물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최근에 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한번 건드려는 봤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밑에서 힘을 모아서 빵 하고 터트릴 거냐, 아니면 그냥 난 포기, 나 쟤들 못 이겨,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밑에서 뭔가 이슈가 만들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얘는 여전히 이 박스권 아니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얘도 5,8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일단 우선적인 거고요. 6,300원 위로 올라타야만이 이 7,000원대 추세를 또 한번 보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고, 그에 비해서 대주산업도 결국엔 상단을 때리고 뭐 있다 내려왔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리가 밑자리와 현재 지금 지지자리 3,100원대 유지하는지 체크, 3,100원대 유지하면 요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분간 3,1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 2,800원까지 한 번 정도 쳐 밀어야만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